2019년 1월 9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빠져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꺼냈다. 오늘 우리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구경한 후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의 제2의 수도 포르투에 갈 예정이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 여행 동안 쌓이고 쌓인 빨래를 하기 위해 무러무러 인근 빨래방을 찾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 그냥 코인 넣고 좀 기다리니 돌아간다. 세제도 자기가 알아서 넣는다. 우리 둘 다 빨래방은 처음인데 매우 편리하다. 1시간 후 우리는 건조된 세탁물을 챙겨 나왔고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타파스바를 찾았다. 타파스바는 처음인데 매우 훌륭했다. 맛도 훌륭하지만 개수당 가격이 저렴해 먹고 싶은 걸 고루 골라 서로 나눠 먹기가 좋았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을 골라 주문했고 먹는 내내 다들 흡족해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길거리 버스커의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이 많은 골목길을 지나 성당의 종소리를 향해 걸으니 저 멀리 유럽의 모든 순례길의 종착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기 1세기 당시 유대아 측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의 메시아 사상과 교리는 예루살렘 전역에 더욱 더 퍼지게 되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당시 예수를 죽인 유대왕 헤로데의 아들 아그리파스 2세는 이를 탄압하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마침 이베리아 반도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즉시 체포하고 사형시켰다. 언제나 그렇듯 종교는 항상 신화와 함께한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유언대로 그가 포교 생활을 하던 이곳 갈리시아 지방에 그의 유해를 안치하였는데 약 800여 년이 흐른 뒤 이 갈리시아 지방의 한 수도사가 어느 숲속의 동굴 위에 며칠간 별이 빛나는 것을 보고 세 구의 시신을 발견하여 그들은 이를 야고보와 두 제자로 여겨 이곳 콤포스텔라 지역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물론 발견된 유해가 야고보의 것이었다는 건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당시 이슬람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 민족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야고보가 발견된 것을 이슬람을 퇴치하라는 신의 계시로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이 콤포스텔라 지역을 아랍인들로부터 꼭 지켜야 할 성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국토회복운동이 한창이던 9세기 아랍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구심점이 필요했던 가톨릭 세력의 국왕 알폰소 2세는 이 소문을 듣고 성지화를 위해 이곳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야고보의 무덤이라 굳게 믿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크아비오 전투에 백마탄 야고보가 나타나
이슬람인들을 무찔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야고보를 보기 위해 그리고 성지를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럽의 중세 사람들은 당시 아랍 세력이 지배하던 예루살렘 대신 모두들 성야곱이 묻혀있는 이곳으로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걸어왔던 수십 개의 길들은 지금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불리며 인종과 종교를 떠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함께 걷고 즐기는 순례길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한참을 대성당 앞에 위치한 광장을 거닐었다. 여기저기 순례를 마치고 도착한 이들은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순례길의 이정표는 이곳이 종착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걸어서 이곳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성당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잠시 기념품 가게에 들러 약간의 기념품을 산 뒤 광장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은 오늘도 광장에서 비둘기와 놀고 있다. 이곳 비둘기들도 사람들이 안 무서운가 보다. 전혀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비둘기와의 행진을 마치고 우리는 멀리서 은은히 들려오는 백파이프 소리를 향해 걸었다. 한거리 학사가 순례를 마친 이들의 용기와 인내를 축복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 음악을 듣다가 감사의 대가로 약간의 팁을 놓아드렸고 백파이프의 은은한 소리를 들으며 포르투갈로 가기 위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차를 타고 우리는 포르투갈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 한 시간여를 달리자 우리는 포르투갈의 국경인 미뉴강을 건넜고 색다른 분위기의 창밖을 보며 포르투갈의 경치를 감상하였다. 국경을 넘어와서인지 무언가 분위기가 틀리다. 스페인이 황토색의 토양이 생각난다면 바다에 인접해서인지 포르투갈은 초록수채화로 그려놓은 듯하다. 아마도 날씨나 기분 탓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우리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 기름을 넣고 간단히 커피 한 잔씩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포르투로 향했다. 포르투는 로마가 점령했던 제국시대엔 북유럽과 지중해를 오가는 항구로 번성하다가 8세기에는 아랍 상인들의 활약으로 부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그리고 12세기에는 카톨릭 세력이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포르투갈을 건국한 곳이며 15세기에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의 전초기지가 된 곳이다. 국경을 넘어 1시간 남짓 달리자 저 멀리 포르투를 상징하는 루이스 1세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주차장에 차를 댄 뒤 좁디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다. 신기했어. 숙소의 베란다에서는 도루강변이 한눈에 보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데 매우 청결하고 깔끔했다. 그만 좀 먹으세요.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이내 잠들었고 우리도 차를 마시고 한동안 쉬었다. 저녁 7시 그새 잠들어 있는 애들을 깨워 저녁을 먹으러 나선다. 이젠 밖에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어느덧 이놈들도 타지 생활에 적응이 된 것 같다. 루이스 1세 다리를 건너자 강가에 많은 사람들과 식당들이 보였다. 날은 어두웠지만 식당들의 불빛과 도루강가의 가로등이 더없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비기너게 인해서 버스킹을 위해 찾았던 곳. 우리는 강가의 분위기를 즐기며 식사할 곳을 찾아다녔다. 어느 식당을 갈까 아들에게 물으니 분위기가 최고죠.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잔다. 우리는 문어요리가 맛있다는 지마오라는 식당을 선택했다. 아들에게 분위기가 어떠냐 물으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맥주와 음료를 시키고 잠시 수다 떨고 있으니 어느새 음식이 나왔다. 해초로 만든 면 요리와 포르투의 명물 문어 요리,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카레를 얹은 빵. 하나씩 나오는데 요리가 예술이다. 나와? 특히 문어 요리는 문어로 어떻게 이렇게 요리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문어 특유의 쫄깃함은 없고 무지 부드럽다. 입에 사르르 녹는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여행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한참을 떠들었다. 오늘도 과식을 한 것 같다. 넷이서 접시 8개를 비웠다. 식당을 빠져나오자 어느 레스토랑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걸음을 멈춰 음악을 한참 듣다가 발걸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포르투에서의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다.